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효소라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많은 열이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경우로 본다면 체온이 36.5도 밖에 안 되는데도 물질이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이 독특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라는 그 생체 내에서 합성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효소를 우리가 그 효소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효소 단백질의 뭐 효소뿐만 아니라 뭐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 물질인 이 단백질은 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효소인 경우에 그 구조가 이상이 생기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효소의 구조를 한번 볼 수가 없을까 하고 봤을 때 볼 수 있습니다. NCB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효소의 그 분자 수준 물질이죠. 이거를 가장 실제와 유사하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NCBI 사이트는 생물 정보학 사이트입니다. 미국에 있는 NCBI 사이트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과학자들은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유전체, 그 DNA의 유전자들에 관한 학문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체 학,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컴퓨터 과학자와 협력하여서 독특한 또 학문의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생물정보학입니다. 그 NCBI는 생물정보학 중 한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NCBI를 치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영어로 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간단한 그 단어 수준의 영어만 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소화효소 중에 펩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PEPSIN 치면 펩신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뭐 서적이라든가 유전자, 단백질 유전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스트럭처가 되겠죠. 총 1946 데이터가 있네요. 클릭을 하면 여기에 모형이 쭉 작게 나타나고 총 1946 이 펩신의 구조에 관한 논문들이 쫙 있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과학자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해놓은 거죠. 이걸 모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연구에 관한 펩신의 3차적인 구조인데요. 3차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면 CN3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다시 뒤로 백을 하면 다시 이 화면이 나타나고 이 모형을 다운로드 해 보이겠습니다. 열기. 그러면 창이 두 개 나타나는데 위에 창을 확대를 하면 요게 펩신의 구조 모형이고요. 요건 무엇이냐면 아미노산들이 요 펩신을 구성한 아미노산 서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빛이 보이나요? 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겠다. 자, 요게 처음이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네. 여기 첫 번째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뒤로 해서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 두 번째 마지막 아미노산이네요. 요렇게 보면 이게 첫 시작이고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폴리펩타이드 삿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보기가 좀 나쁘니까 이렇게 바 구조가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메뉴에서 스타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렌더링 숏크러치에서
튜브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 모양이 바뀝니다. 그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 화면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 요게 처음이네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 접히고 접혀가지고 이제 끝이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접혔느냐 하면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의 그 겨사슬 사이에 결합이 일어난 겁니다. 뭐 수소 결합이나 이렇게 인력 결합도 있을 것이고 또 밀어내는 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이런 결합들에 의해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직후는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들었지만 자기들끼리 자동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독특한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펩신인데, 그러면 펩신은 단백질 이제 소화 효소이죠. 위샘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 그 기질인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모형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자 스타일 다시 가서 다시 모형을 스페이스 필이라고 꽉 찬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콩 모양인데 접혀 있는 모양이죠. 꽉 차 있는데 여기 보면 쏙 들어간 요 부위가 바로 지나가는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지나가는 단백질, 이제 단백질이니까 그 지나가는 단백질들도 우리가 음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들도 그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펩신이라는 효소가 그 기질인 아미노산의 특정 부위를 특정 아미노산을 인식을 해서 가서 그 부위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분해되게끔 그 소화 역할을 하는 거죠. 분해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효소가 촉매 역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 지금 이 단백질은 그 이제 3차 구조라는데 이런 단백질이 여러 개가 입체 구조가 모인 걸 우리가 4차 구조라는데 헤모글로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모형에서 여기에서 헤모글로빈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려니 자 이제 이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을 보면 클릭을 해봅니다. 열어보면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모여서 된 구조입니다.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독특하게 각각 접혀서 하나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였죠. 여기 이제 요 갈색, 초록색, 핑크, 뭐 파란색 있는데 다시 아까 봤던 것처럼 튜브를 형성하면 또 보기 좋죠. 여기 자세히 보면 요런 구조가 바로 햄 구조입니다. 여기가 산소가 붙는 이제 철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 한 개만 보고자 한다면 여기 메뉴에서 잠깐만 여기죠. 각각의 그 헤모글로빈 그 단백질 한 개 헤모글로빈 분자인데 4개의 단백질이 모여서 되어 있는 구조이고 각각에는 이렇게 햄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위에 가서 셀렉트해서 everything을 치면 이제 이 구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은 하나로만 된 것이 아니라 4개의 단백질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파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기 쉬운 구조인데다가 결합만 해서는 안 되죠. 떨어뜨리기 쉬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조직 세포에 가서 산소를 내주고 하는 구조, 쉽게 산소를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백질의 입체 구조입니다.